세상을 바꾸는 불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네. 그 소개는 없습니까? 안민석 의원처럼? 뭐, 네. 참. 불멸의 철새 김성태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까? 뭐, 저렇게 안민석 의원처럼 저렇게 참 살기도 쉽지 않은 건데 참 대단한. 김성태 의원님은 제가 업어드리고 싶어요. 왜요? 최순실 재산 몰수하려고 특별법 추진하는 여야 초당제 의원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은 딱 한 분만 참여했는데요. 그분이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시는 김자, 성자, 태자, 김성태 의원님입니다. 최순실 존경합니다. 특별법에 동참한 유일한 야당 의원입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유일한 자유한국당 의원. 네네네. 왜 그러셨습니까? 소신의 정치인. 소신의 정치인. 뭐, 그 부분.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큰 철새 한번 하셨기 때문에, 예. 참, 김어준 공장장 참, 내가 방송 잘하려고 마음 먹고 오는데도, 참, 당신 초치는 거 보면 하여튼, 이 방송 진행자 맞는지 참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뭐, 사실상 안민석 의원 앞에 계십니다만은, 안민석 의원이 추구하는 최순실 이 재산 추적을 통한 이걸 국고 한소화하는 부분, 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또 저는 거기에다 더 붙인 게 있어요. 사실상 이 나라를 거들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정치를 뿌리채 뽑아버린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이런 불행한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능하고 탐욕에 찬 세력들이 한마디로 국가 권력을 사유해서 불을 치부했다 그러면은, 그는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그는 발본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안민석 의원이 추진하는 최순실 재산 몰수에 관한 내용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참석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왜 가셨어요? 제가 하는 일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없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 지금 우리는 정권을 내놓았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의 탄핵 대통령. 내놓지는 않았죠. 뺏긴 거죠. 내놓고 싶지 않았는데. 참 언제까지. 저는 이 법이 보수, 진보, 여야 그런 진영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법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이 법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법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더 붙인다면은 이게 이제 이참에 지난 대선 공간에서 비록 나온 이야기지만은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권의 지금 현재 가장 중심 인물인 그런 인사들이 보수 계멸론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20년 안에 이제 보수 완전 계멸시켜버리자. 아니, 보수가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진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처럼 견제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고루 날개짓을 하면서 균형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우리 정치인들이 추구해야 될. 근데 김성태 가장 의원처럼 큰 가치예요. 건강한 합리적인 보수 그런 노력을 김성태 의원님은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수 스스로가 자기들은 불의한 세력이고 부패한 세력이라고 딱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은 정말 개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최순실 재산은 국민들 재산이고 국민들의 피와 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최태민 거였으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그 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이 있고.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부분을 좀 전에 이야기하다가 이제 좀 막혔는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 부정 축제가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라든지 특검 과정에서 만천하에 알려졌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온당하지 못한 그런 쉽게 말하면 불을 치닫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세상이 우리 사회가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만은
이걸 입법화하기까지는 상당히 넘어야 될 산이 아주 큽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뭐 공청회에서도 지적은 됐습니다만은 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소급 입법 문제라든지 또 형법상의 이 명확성의 원칙 뭐 이런 부분들이 저촉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의 명확한 규정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안민석 의원이 이 법을 친일 재산 환수법을 뭐 상당히 많이 인용한 거 아닙니까? 적용하고죠. 그렇다면은 이 친일 재산 환수법이 이게 소급 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걸 이례적인 공동체적인 가업이라는 점에서 합헌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렇듯이 뭐 지금 현재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도 뭐 그런 법안 성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뭐 저는 잘 되라고 봅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알겠는데 사실 이 법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로부터 초안 작성을 제가 부탁을 드려서 또 4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그친 나름대로 완성도를 높인 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은 굉장히 가능성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몇 명이 부족하죠? 이유고요. 몇 명이 부족합니까? 아니 지금 초당 모임은 25명으로 구성됐고요. 그래서 초당 모임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의원들 발의 동의서를 받는데요. 한 150명을 목표로 하는데 몇 명이 되든 간에 그 명단을 국민들이 원하시면은 제가 좀 결단을 해서라도 공개 언론에 뭐 결단까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동료 의원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이런저런 이유로 만약에 반대한다면 이것은 최순실 재산 몰수를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 또 국회에 또 승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이 이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이 말씀하시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대 정치적인 정쟁을 야기하는 어떤 그런 정치 수단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 일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박정희 뭐 흔히 말하는 이 재산이 박정희하고 상관이 박정희 있습니까? 전 대통령의 뭐 흔히 말하는 정치 비자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게 관련이 돼 있어요. 아니 뭐 두 분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너무 진지해가지고. 아니 그런 측면에 이미 뭐 다 아시면서 그렇게 표정 지으면 안 되시고. 그게 자꾸 읽혀요? 읽히고. 이렇게 되면 또 뭐 여차 잘못하면 이게 정쟁으로 DJ 비자금 또 뭐 전직 대통령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가버리면 그래서 보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이 한마디로 망고의 죄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지금 이 시대를 망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반제를 하자는 거죠. 최순실 처단법이다. 의원님만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탈당해서 다시 입당하신 분들 한 10여 분은 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것 같은데 왜 그분들은 안 하셨을까요? 안민석 의원의 이런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은 아직까지 전체 국회의원 300명이 다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언론이라든지 우리 안민석 의원이 지난번 공청회도 하시고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이 법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은 혹시 물어보셨어요? 이런 부분도 장제원 의원한테 한번 제안해 보셨어요? 추천하시면 되죠, 안민석 의원님이. 뭐 저희들도 당내 이런 많은 공감을 확산하기 위한 저의 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장제원 의원님 초당 모임에 합류한답니까? 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장제원 의원님 말씀해 보셨어요? 특정인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이렇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장제원 의원님은 합류하실 것 같은데, 그죠? 저희가 한번 인터뷰에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이 정권이 끝까지 못 간다는 얘기가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철호 의원도 그러고 홍준표 전 지사도 그러고 이게 의촉에서 뭔가 결의된 내용입니까? 왜 이런 말이 참만 이분들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신 분들이에요.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한 이유는 최순실 사태에 워낙 큰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은
또 그 국정농단의 책임으로 대통령도 탄핵되고 뭐 사실상 정권을 갖다 상납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 큰 표 차이로 이렇게 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대선 때 취했던 이런 거구 스탠스. 이 거구 스탠스 때문에 예연 확장에 상당히 좀 제동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정권이 끝까지 못 간다. 뭐 결국은 탄핵되는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공감대를 얻나요? 의원님들 사이에? 그걸 동료 의원들 간에 어떻게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보름도 채 안 된 이 정권에게 뭐 또 탄핵을 예고하고 예시하는 그런 뭐 정서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내보내는 것은 그거는 국가에 대한 상당히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자기들끼리는 통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통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는 절대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대통령 탄핵과 또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많은 자성과 또 반성 속에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찾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 당의 전체적인 기류로 보는 것은 절대 온당치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 전국적으로 북토크 다니다가 북콘서트 여의도에 별 신경을 안 썼더니 참 별일이 다 생기는데요. 강동우 의원님이 신경을 쓰셨어도 생겼었을 일입니다. 강동우 의원님이 이번에 서울시 당 위원장이네요. 제가 어젯밤에 사이트를 뒤져봤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상대가 깡패 같은 놈이기 때문에 우리를 깡패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깡패입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 정권 오래 못 갈 것 같다. 홍준표 의원님, 역시 저는 의원이죠, 후보. 이 정권 오래 못 간다. 정말로 아직 2달도 안 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런 저주 섞인 탄핵 발언을 했는데요. 강동호, 이철우, 홍준표 세 분께 정중하게 여쭙겠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이거 국민들 우습게 보는 정당은요, 국민들에게 탄핵당할 것입니다. 의원님은 여의도에서 직접 여쭤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전국 단위라고. 저분은 지금 책 좀 팔아야 돼요, 아직.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안민석 의원께서 지적한 그 워딩대로 하면은 국민들 상식에도 분명히 납득치 않는 그런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천명한 그런 공직자 인사배제 5대 원칙을, 그런 인사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고 또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논란을 빚은 그런 청와대에 대해서 우리 당내 인사들이 적절치는 않지만은 그런 입장을 반영한 어떤 그런 소리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지만은 출범 이제 한 달 보름밖에 안 된 정권의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인사청문회 하다가 날밤지색이 생겼어요. 지금 전체 17명이 인사청문 대상인데요. 아직도 9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절반도 못 왔고요. 참 국정농단으로 인해 가지고 국정에 공백이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이 국정 공백의 책임, 1차적인 책임이 자유한국당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인사청문회만큼은 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좀 통 크게 함께 협력해서 통과를 조속히 시켜서 국정을 안정시키자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 국민들이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과 행위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국정 공백을 오래 가도록 인사 정국을 오래 끌까? 제가 지난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절박한 야당 내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전국을 올해 어쩌면은 뭐 장마철까지 끌고 싶어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입니다. 과거의 민주당의 그 잘못된 악습이나 폐습은 절대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좀 전에 안민석 의원이 저도 얘기하니까 우리 공장장이 듣기도 조금은 뭐 생소하고 조금 좀 약간은 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혹은 조금 더. 아니 지금 그래서 제가 국정공백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본인들이 이거 빨리 메워줘야죠. 우리도 이런 걸 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어디서? 그냥 막 그거는 이런 거는 배워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에서 배워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과거에 국정공백을 초래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까? 이건 초유의 사태예요. 제가 초유의 안민석 사태. 의원께 제안을 인사청문을 길게 끌고 그런 얘기를 안민석 하시는 의원께 거예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의 푸콘서트 좀 중단하고 또 끝나지 않은 전쟁의 뭐 영화 준비도 조금 시간을 줄여서라도 청와대 인사검증팀에 파견 지원을 나가셔가지고 그 최순실 이런 뭐 국정농단에 대한 그 추적 정신으로 대통령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추천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좀 송곳 같은 사전 검증을 좀 해주세요. 아마 안민석 의원이 사전 검증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는 그런 강요라면은 절대 국회 청문회에서 뭐 이런 솔깃한 표정으로 지금. 아니, 근데 절대 문제 안 걸려요. 5대 인사 원칙 중에서 청와대에서 안 물어보는데. 탈탈 틀어도 예. 걸리지 않을 딱 한 사람이 있다고 어떤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누군데요? 뭐 제가 굳이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입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는 최순실이가 저를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15년에 안민석 탈탈 틀어라, 안민석 뒷조사해라. 5개 아니라 50개도 제가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까 저 북토크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북토크에서 노성일 부장이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서 어제 안산사 했거든요. 또 재장사 시작을 유족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광야에서. 그랬더니 청중에서 야 여기가 노래방이야 하면서 과음을 지르면서 여기저기서 막 동조를 하더라고요. 제 북토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준동하고 있다. 엄벌을 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다른 출판사에서요? 정권 출범 초기에 첫인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사검증 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 같은 분이 청와대 대통령께 좀 직언이 필요한 시기예요. 연락이 안 되죠. 지금 연락이 안 되더라도 돼야죠. 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대통령 아마 다음 주 미국 방문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그리고 국가보안 문제를 대통령 아마 민주당의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수행 인사 중에 만일 안민석 의원 같은 사람 안 데려가면은 문재인 대통령 정말 영어도 잘 안 되시면서 영어는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하신 분인데 왜 영어가 안 됩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저를 민정수석 특별 보좌관으로 채용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 열심히 뒷받침해서 송곳 같은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직언이 필요하면요. 그 문재인 특보 같으신 분들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가서 물론 학술 뭐 자기는 연구단체의 자격으로 갔다고 했지만은 그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얼마나 한미 동맹이 지금 위험해지고 또 대통령이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 사전에 이게 얼마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 본인이 그냥 학자의 입장으로 갔다 오면 특보 그냥 날려버려야 돼요. 정유라가 또 풀려났어요? 갑자기 웬 정유라예요? 왜냐면 문재인 특보 발언에 관해서 공부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장관들 제대로 본인 송영무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분이 해군 참모총장 시절에 그 부적합한 행동들에 대해서 요 근래 계속 언론에서 지금 부적격자의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민석 의원께서 이런 분 더 이상 논쟁 끌지 말도록 자진 사퇴하도록 입장을 청와대가 가질 수 있도록 조국 수석에게 전달해 주세요. 사법부는 정유라를 잔챙이로 보는 것 같아요. 정유라는 영린이고 핵심인데 왜 정유라를 이렇게 풀어줘서 국민들 화병을 또 도지게 만들죠? 어떨 도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영장 기각에 유감이 많습니다. 예. 이거 완전 정유라 봐주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구속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죠. 아니 예. 대통령을 초등학교 이후에 한 번도 못 봤다고 해놓고서 최근에 대통령하고 또 전화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영화 이 타짜에 나오는 엎들도사 공장장에게 물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영화 중에 좀 진짜 재밌어서 두 번 본 영화가 그 타짜라는 영화가 있어요. 두 번씩이나. 예, 예. 그 주인공 조성우 씨가 대사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어차피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다치거나 죽었다. 이건 안민석 의원도 이런 뭐 말을 자주 하는 편인데 정작 이 영화배우 조성우 씨한테는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물론 구속영장 이 기각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정유라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해피엔딩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로. 그 의원님도 영장 기각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군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아니 말로 지금까지 애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강제 송환된 이 중범죄 혐의자 중에서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가 역대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번에 정유라를 영장 기각시킨 그 판사가 우병우를 기각시킨 그분이고 또 고영태를 구속시켰던 판사더라고요. 저 뉴스공장에서 다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네. 자, 그건 아세요? 지금 우병우 재판장이 누군지 아세요? 모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3월 달, 제 기억 3월 20일 날로 기억되는데요. 3월 16일 날로 기억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이었다. 부장판사의 네, 장인이 예. 최순실의 후견인이었다라고 였다라고 해서 이게 그분이 공정한 재판이 의심스럽다라고 했더니 하루 만에 그 주심판사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분이 지금 우병우 재판을 맡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참 미치겠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히 일치겠죠. 근데 우연의 일치길 바라겠어요. 이게 만약에 의도되거나 기획된 거라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슬픈 것이죠. 그러지 않길 바라겠지만, 근데 저는 그분이 네.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민사재판부로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형사재판부에 있는 한은 이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민사재판부로 보내달라. 내지는 이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은 나를 배제시켜달라. 스스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네. 왜 또다시 이런 오해를 받아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하지 않는 게 오해를 받지 않는 길이긴 하죠, 지금은. 그 상식적으로 예. 제가 아는 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런 재판 안 맞는다. 민사재판부로 갈 것이다. 스스로 안 그것이 맞는다고 할 수 순위다. 있는데 예, 제도가 있는 걸로 판사님들한테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판사님 참 이해할 수 없고요. 정말 이 재판이 공정하기를 바라지만은 공정할 수 있을까? 확인된 거죠. 이재용 부회장 제가 처음에 이제 허위사실 이야기했습니까? 허위사실을 얘기한 적이 허위사실 이야기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이대로 네. 있을 것이면 불완전한 사실을 최순실이가 얘기한 적은 많으십니다. 저를 놔뒀겠습니까? 의혹 제기는 대한민국에서 의혹 제기가 제일 아니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하나죠.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이거는 팩트예요. 그분이 지금 그러니까요. 우병우 재판을 맡고 있는 주심 판사예요. 네. 최순실 장인이 후견인이었던 게 밝혀져서 만 하루 만에 그분이 이제 우병우 전민수석 주심입니까? 네. 처음 알았습니다. 안민석 의원,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천하에 알려졌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온당하지 못한 그런 쉽게 말하면 불을 치닫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세상이 우리 사회가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만은 이걸 입법화하기까지는 상당히 넘어야 될 산이 아주 큽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뭐 공청회에서도 지적은 됐습니다만은 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소급 입법 문제라든지 또 형법상의 이 명확성의 원칙 뭐 이런 부분들이 저촉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의 명확한 규정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안민석 의원이 이 법을 친일 재산 환수법을 뭐 상당히 많이
인용한 거 아닙니까? 적용하고, 그죠? 그렇다면은 이 7일 재산 환수법이 이게 소급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걸 이례적인 그 공동체적인 가업이라는 점에서 합헌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렇듯이 뭐 이 지금 현재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도 뭐 그런 법안 성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뭐 저는 잘 되라고 봅니다. 우려하시는 분은 알겠는데 사실 이 법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로부터 초안 작성을 제가 부탁. 세상을 바꾸는 불의 명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저자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네. 그 소개는 없습니까? 안민석 의원처럼? 뭐, 네. 참. 불멸의 철새 김성태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까? 뭐, 저렇게 안민석 의원처럼 저렇게 참 살기도 쉽지 않은 건데 참 대단한. 김성태 의원님을 제가 업어드리고 싶어요. 왜요? 최순실 재산 몰수하려고 특별법 추진하는 여야 초당제 의원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은 딱 한 분만 참여했는데요. 그분이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시는 김자, 성자, 태자, 김성태 의원님입니다. 최순실 존경합니다. 특별법에 동참한 유일한 야당 의원입니까? 아니 자유한국당. 유일한 자유한국당 의원. 네네네. 왜 그러셨습니까? 소신의 정치인. 뭐, 소신의 정치인. 뭐, 그 부분.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큰 철새 한번 하셨기 때문에, 예. 참, 김어준 공장장 참, 내가 방송 잘하려고 마음 먹고 오는데도, 참, 당신 초치는 거 보면 하여튼, 이 방송 진행자 맞는지 참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뭐, 사실상 안민석 의원 앞에 계십니다만은, 안민석 의원이 추구하는 최순실 이 재산 추적을 통한 이걸 국가 환수하는 부분, 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또 저는 거기에다 더 붙인 게 있어요. 사실상 이 나라를 거들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정치를 뿌리채 뽑아버린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이런 불행한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능하고 탐욕에 찬 세력들이 한마디로 국가 권력을 사유해서 불을 치부했다 그러면은 그는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그는 발본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훈을 우리가 안민석 의원이 추진하는 이 최순실 재산 몰수에 관한 내용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참석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왜 가셨어요? 제가 하는 일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무조건 색안경을 끄고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없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 지금 뭐 우리는 정권을 내놓았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초유의 탄핵 대통령 내놓지는 않았죠. 뺏긴 거죠. 내놓고 싶지 않았는데. 참 언제까지 저는 이 법이 보수, 진보, 여야 그런 진영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법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이 법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법이길 들여서 또 사찰에 걸친 공청회를 그친 나름대로 완성도를 높인 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은 굉장히 가능성이 좀 현재 단계에서는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몇 명이 호소하는 부족하죠? 이유고요. 몇 명이 부족합니까? 아니 지금 초당 모임은 25명으로 구성됐고요. 그래서 초당 모임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그 의원들 발의 동의서를 받는데요. 한 150명을 목표로 하는데 뭐 몇 명이 되든 간에 그 명단을 국민들이 원하시면은 제가 좀 결단을 해서라도 공개 언론에 그럼 결단까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동료 의원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이런저런 이유로 만약에 반대한다면 이것은 최순실 재산 몰수를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 또 국회에 또 승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이 이 최순실 재산 환수 왜 이렇게 조용조용히 특별법이 말씀하시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절대 정치적인 정쟁을 야기하는 어떤 그런 정치 수단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 일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박정희 뭐 흔히 말한 이 재산이 박정희하고 상관이 박정희 있습니까? 전 대통령의 뭐 흔히 말하는 정치 비자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게 관련이 돼 있어요. 아니 제가 뭐 두 분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너무 진지해가지고. 아니 지금 그런 측면에 이미 뭐 적응이 안 다 되는 아시면서 그렇게 표정지만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 말씀을 더 붙인다면은 이게 이제 이참에 지난 대선 공간에서 비록 나온 이야기지만은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권의 지금 현재 가장 중심 인물인 그런 인사들이 보수 개멸, 이 보수 개멸론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20년 안에 이제 보수 완전 개멸시켜버리자. 아니 보수가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진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안민석이 적절하게 지금 견제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고루 날개짓을 하면서 균형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우리 정치인들이 추구해야 될. 근데 김성태 가장 의원처럼 큰 가치예요. 건강한 합리적인 보수 그런 노력을 김성태 의원님은 하시거든요. 근데 아니, 보수 스스로가 자기들은 불의한 세력이고 부패한 세력이라고 딱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은 정말 개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최순실 재산은 국민들 재산이고 국민들의 피와 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채태민 거였으니까. 그죠? 최태민 그런 차원에서 씨거였으면 그 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이 있고.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부분을 네. 좀 전에 이야기하다가 이제 좀 막혔는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 부정 축제가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라든지 특검 과정에서